생각은 창조다. 자유 없는 자유의 신비. 1장 이 세계는 서로 반대되는 생각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생각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든 못하든 그 세계는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모든 것의 토대가 된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장면들, 누군가의 말, 오늘의 날씨, 지나간 기억과 오지 않은 미래, 그 모든 것이 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해석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현실이라는 말은 마치 바깥에 고정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생각이라는 렌즈를 통과하며 부단히 바뀌고 다시 짜여지는 움직이는 그림자다. 자유의지가 있는가? 혹은 우리는 단지 커다란 우주의 흐름 안에서 잠시 깨어난 불꽃처럼 반짝였다 사라지는 존재인가? 이 질문은 오래되었고 또 다시 태어나고 있다. 어떤 이는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또 어떤 이는 말한다. 우리는 선택조차 프로그램된 환상일 뿐이라고. 그러나 어쩌면 진실은 둘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대립상으로 나타난다. 있는가 없는가? 자유로운가? 결정되는가? 나는 나인가? 나는 모두인가? 생각은 그렇게 한 쌍의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를 오가며 존재라는 이름의 길을 걷는다. 한쪽에 발을 디디면 곧 다른 쪽에 질문을 던진다. 마치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우리는 이 대립 구조 안에서 살아간다. 그 안에서 고통받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또 무너진다. 그러나 바로 그 대립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묻는 존재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현실을, 우리만의 우주를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만들어간다. 2장 자유의지, 그것은 창조인가 환상인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생각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생각과 짝을 이룬다. 존재의 바닥엔 언제나 이중성이 있다. 마치 모든 사물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우리의 사고 또한 그 반대와 함께 태어난다. 있음은 없음과 함께 오고 의지는 결정과 얽히며 흐른다. 내가 내 의지로 선택했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조율된 결정의 선율 위를 걷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벤트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진다고 믿는다면 그 또한 내 의지로 일어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머물 수 없다. 자유의지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곧 그것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그림자를 인식한다. 이 대립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생각의 구조 자체다. 모든 생각은 상대적이며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되고 다시 선택되는 움직임이다. 불교의 연기법은 말한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있다. 어떤 것도 스스로의 본성을 갖지 않는다. 자유의지조차 그러하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주체도 아니다. 오히려 우주의 리듬 속에서 끊임없이 반응하며 함께 생성되는 관계적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모든 책임은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을 수 있지만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다.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 그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내가 선택한다는 믿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다. 생각이 일어난다.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자유롭지 않을지라도 창조적인 존재다. 그 창조는 고정된 자아의 결과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선택한 한 점의 빛이다. 3장 모든 것은 연기한다. 마이너스 나는 없지만 모든 것 안에 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를 단단하고 고유한 실체로 믿는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나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불교의 연기법은 말한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그 인연이 끊기면 사라진다. 꽃은 스스로 피지 않는다. 햇빛과 물과 바람과 흙, 그리고 시간이 함께 모여야 꽃은 잠시 피었다가 진다. 그 꽃처럼 나 또한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부모의 숨결, 친구의 말투, 사회의 분위기, 시대의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나라는 형상을 함께 짓는다. 그러므로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나 아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일이다. 나는 내 부모의 눈빛 안에 있고 내가 지나온 골목의 냄새 속에 있으며 나를 스쳐간 상처들 속에 가만히 스며 있다. 나는 결코 한 점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되어가는 존재다. 이 깨달음은 단지 관념이 아니라 실존적 전환이다. 고정된 자아의 무게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 가볍고 유연해진다. 나는 모든 것의 일부이며 동시에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바람이 불면 내가 흔들리고 별이 뜨면 나도 잠시 빛난다. 이처럼 연기의 세계에서 우리는 텅 비어있으나
동시에 가득 차 있다. 텅 빈 것은 고립이 아니라 개방이고 가득 찬 것은 집착이 아니라 연결이다. 나는 없지만 그렇기에 모든 존재와 연결될 수 있다. 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물 한 방울 속에도 돌멩이 하나에도 이 우주의 미세한 떨림 속에도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기한다는 것. 나는 홀로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이다. 사장생각, 창조의 문을 여는 힙 조선 성리학의 기와 사유의 본질. 우리는 종종 생각을 단지 뇌의 부산물로 치부하곤 한다. 하지만 인간 문명의 대부분은 그 생각의 작은 떨림에서 시작되었다. 하나의 생각이 문장을 낳고 문장이 언어를, 언어가 관계와 문명을 만들어왔다. 그렇다면 생각은 단지 반응이 아니라 창조의 씨앗이다. 조선 성리학은 이와 같은 창조의 본질을 오래전부터 사유해왔다. 그들은 이와 기라는 두 가지 실제의 원리를 두고 깊은 논쟁을 벌였다. 이왕은 이가 먼저이며 도덕적 원리가 현실을 이끈다고 했지만 기대승과 후대의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기가 선재한다고 보았다. 생각은 고정된 원리로부터가 아니라 흘러가는 기의 진동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기의 원로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움직임,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이 기라는 동일한 에너지의 파동임을 보여준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단지 끊임없이 생멸하는 기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생각은 우주의 진동이 나라는 통로를 통해 표현된 하나의 파문이다. 그 파문이야말로 창조의 문을 여는 열쇠다. 현대인은 자주 묻는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하지만 조선의 사유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나를 이루는가? 그 답은 이기론이 아닌 기의 원론에 있다. 우리는 고정된 본질에서 출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는 기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곧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겹친다. 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기쁨이든 소망이든 모든 것은 그 하나의 생각에서 실제가 된다. 아무리 추상적인 사유도 아무리 깊은 통찰도 결국은 생각이라는 흐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생각은 단지 정보를 처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 세계와 나를 창조하는 근원적 힘이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그 근원을 기라 불렀고 그것을 조율하는 삶을 수양이라 했다. 수양은 단지 도덕적 규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지, 어떤 파장을 따라 나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깨어있는 선택이다. 선택은 곧 창조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품는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다시 우리를 품는다. 그러니 오늘 어떤 생각을 품고 싶은가?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의 세상이다. 5장 한 점에서 우주는 피어난다. 숨몸, 단전 깊이의 알아차림과 창조적 의식. 모든 창조에는 중심이 있다. 그것은 단단한 구조물일 수도 있고 혼란 속에 떠있는 불분명한 이미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는 말과 이미지조차 없는 한 점에서 시작된다. 이 점은 보이지 않으며 손에 쥘 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느낌과 알아차림을 통해서만 다가올 수 있는 자리다.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호흡은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의식은 그 흐름을 따라 아랫배 깊숙한 곳으로 향하고 그곳에 머물며 집중이 더욱 깊어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만나는 자리가 있다. 모든 존재가 응축된 듯한 한 점, 그것이 바로 그 자리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의식뿐이다. 한 점, 그것을 바라보는 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감지하는 의식. 이 셋은 경계를 잃고 한 점이 된 듯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요를 가르듯 다시 생각이 솟구치며 경계가 보인다. 경계와 한 점이 오고 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없고 이 순간은 나에게 선으로 인식되다가 마침내 하나의 점이 된다. 그 점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존재가 응축된 자리이다. 조선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는 이 자리에서 흘러나온다. 단전은 몸의 중심이며 생명의 불씨가 머무는 곳이다. 단전은 에너지의 저장소일 뿐 아니라 알아차림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이 점에 의식을 모으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관찰은 사라지고 생각이 나를 지나간다는 체험이 일어난다. 이 체험은 생각에 휘둘리는 내가 아니라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나를 드러낸다. 창조는 그 체험의 한가운데에서 피어난다. 생각은 이 점에서 솟아오르고 감정도 이 점을 거쳐 지나간다. 그러나 이 점은 어떤 파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불교의 무아와 노자의 허는 모두 이 점에 대한 통찰이다. 모든 존재는 중심 없는 중심, 이름 없는 이름, 모양 없는 모양. 바로 그 자리에서 피어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삶으로 돌아온다. 말하고 걸으며 사랑하고 실망하고 창조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안다.
감정과 행위는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며 나는 그 파도 속에 있으면서도 그 너머를 느끼는 자라는 것을. 그러므로 이 한 점은 단순한 내면의 집중이 아니다. 이 점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통찰의 자리이며 창조의 시작점이다. 생각 이전의 고요함, 감정 이전의 명료함, 모든 판단이 사라진 지점. 바로 그곳에서 우주는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우주는 곧 나다. 6장. 자유 없는 자유, 공동의 창조자로서의 존재. 자유의지는 정말 존재하는가? 우리는 종종 그것이 개인의 고유한 능력이라 믿는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내가 행동한다고. 그러나 이 믿음의 이면에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철학적 회의도 함께 숨쉬고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생각은 곧 없다는 가능성을 함께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 둘은 언제나 대립하며 결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은 바뀐다. 자유의지가 개인적인 것이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한다는 불교의 연기법처럼 실상 어떤 것도 독립된 자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선다.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행동조차 수많은 타인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엮이고 교차되어 나온 결과물이다. 결국 나라는 존재 역시 우주적 관계망의 일부이며 개별자이면서도 전체이다. 이러한 통찰은 자유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한다. 자유는 나만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집단적이며 우주적이다. 자유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협력 속에서 발생한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도 수많은 언어의 역사와 전통, 기술, 문화적 맥락 위에 가능해진 일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창조는 고독한 내면의 사유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세상에 피어나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울려 퍼진다. 창조는 합창이다. 하나의 음이 아닌 조화와 공명의 소리다. 그러니 자유란 독립이 아니라 연관의 방식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창조자가 된다.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함께 엮인 흐름 속에서 함께 피어나는 생명의 한 파동으로서. 자유 없는 자유란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고립된 자아가 아닌 우주 전체의 일부로서의 우리가 함께 누리는 창조의 가능성이다. 그때 우리는 진정 자유롭다. 왜냐하면 나와 세계는 분리되지 않고 모든 존재는 함께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